그는 내 이름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나를 영원한 그림자로 만들었다. 이제 그의 완벽한 삶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나는 악마가 되어야 한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리면 더 그렇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우리 아파트, 그곳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자 엄마와 동생이 기다리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날 밤 불꽃이 하늘을 핥아먹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박준호였다. 평범한 IT 엔지니어, 28살.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이태민과 함께 회사를 다니며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다. 태민은 항상 빛이었다. 매력적이고 야심차고 모든 일이 손에 착착 감기는 타입. 나는 그늘. 조용하고 충성스럽고 태민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보좌했다. 준호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우리는 함께 스타트업을 키웠고 나는 그의 아이디어를 코딩으로 구현하며 밤을 새웠다. 엄마는 태민을 아들처럼 여겼고 동생 지은은 그를 오빠처럼 따랐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 완벽한,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던. 그 불의 밤, 소방차 사이렌이 울릴 때 나는 태민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내 집이 불이 났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집은 재만 남아 있었다. 엄마의 시신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지은이는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말했다. 방화로 보입니다. 증거는 당신의 회사 자료가 타오른 흔적이 있어요. 누가 당신을 노린 것 같아요, 은하? 왜 나를? 나는 아무도 적이 없었다. 오히려 태민의 성공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장례식 날 태민이 와서 내 어깨를 토닥였다. 준호야, 내가 도와줄게. 모든 걸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나 대신 회사 일까지 떠맡아 주었고 보험금을 처리해 주었다. 너는 쉬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본 문서가 모든 걸 바꿨다. 태민의 책상 서랍, 잠기지 않은 그곳에 있던 파일. 박준호, 배신자의 제목이었다. 안에는 내 코드가 훔쳐진 증거, 회사 기밀 유출 기록. 그리고 엄마와 지은의 사진, 그 위에 적힌 제거 대상.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태민이. 왜? 나는 더 파고들었다. 밤새워 해킹한 그의 이메일, 거기엔 투자자들과의 대화가 있었다. 준호의 코드를 빼돌려 새 프로젝트로. 그는 방해가 돼. 그리고 더 끔찍한 것, 가족을 처리하면 증거가 사라져. 내가 직접 그는 나를 이용해 회사를 키웠고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자 나를 제거하려 했다. 불은 그의 작품이었다. 그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 증거를 조작했다. 보험금. 그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다음 날 나는 태민을 만났다. 카페에서 평소처럼. 태민아, 고마워. 내 덕에 버티고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안도한 표정이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메스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다. 복수. 단순한 분노가 아닌 그의 모든 걸 빼앗는 복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배신은 용서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은 그의 돈과 인맥 앞에 무릎 꿇을 터. 그래서 나는 법 밖에서 움직여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였다. 나는 태민의 삶을 핥아봤다. 그는 이제 CEO였다. 우리 회사가 그의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아내, 아름다운 김서연.
그녀는 방송국 PD로 태민의 성공을 빛내는 꽃이었다. 아이 하나, 태민의 자랑거리. 그리고 비밀. 그의 서랍에서 찾은 USB. 거기엔 그의 과거가 있었다. 대학 시절, 태민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빚으로 파탄났다. 그는 나를 이용해 재기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짓밟았다. 이전 파트너, 사라진 사람들. 그는 늑대였다. 매번 피를 핥으며 웃는. 나는 서연을 조사했다. 그녀는 태민을 사랑했다. 하지만 결혼 전 태민의 불륜 기록이 있었다. 서연은 그걸 알았을까? 나는 익명으로 힌트를 보냈다. 그녀의 이메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태민과 다른 여자. 서연의 반응은 빨랐다. SNS에 태그 없는 포스트. 신뢰는 깨지기 쉽다에 태민은 당황했다. 회사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봤다. 좋았다. 첫 피 맛. 하지만 복수는 쉬운 게 아니었다. 밤마다 악몽이 나왔다. 엄마의 비명, 지은의 작은 손. 나는 술로 잠을 청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태민은 내 삶을 훔쳤고 이제 내가 그의 것을. 2달 후 나는 태민의 비밀 파티에 스며들었다. 그의 생일, 강남 클럽. 나는 가짜 신분으로 들어갔다. 그는 무대 위에서 연설했다. 내 성공은 친구들의 덕분이다. 청중이 박수쳤을 때 나는 그의 잔에 약을 탔다. 무해한 것, 불면증 유발제.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며 나를 불렀다. 준호야, 요즘 이상해. 도와줘. 나는 웃었다. 물론. 내가 곁에 있잖아. 복수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이었다. 그의 사업을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해커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다크웹, 그곳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게 있었다. 태민의 서버에 백도어를 심었다. 작은 오류부터. 클라이언트 데이터 유출, 주식 폭락. 뉴스가 떴다. IT 거물 이태민, 보안 문제로 위기에 그는 나를 불렀다. 준호야, 내가 도와. 내 코드로 복구해. 아이러니했다. 그의 목숨줄이 된 내 손. 서연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이혼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태민은 그녀를 붙잡으려 애썼다. 서연아, 믿어. 그건 과거야. 하지만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보냈다. 녹음 파일, 태민의 목소리. 서연은 필요 없어. 그냥 트로피일 뿐. 그녀의 눈물이 흘렀을 그날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미안했다. 하지만 태민의 아픔이 내 가족의 고통을 갚는 첫걸음이었다. 이제 그의 아이, 그 작은 생명은 무죄였다. 하지만 태민의 유일한 약점. 나는 유치원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당신 아빠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과도한가? 아마. 하지만 그는 내 동생을 죽였다. 지은이 5살 때 태민이 장난감 사준 그 손으로. 태민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식은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떠났다. 그는 나를 더 의지했다. 준호야, 너만 믿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믿음. 그건 독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왔고 서울의 더위는 내 분노를 더 키웠다. 태민은 이제 절박해졌다. 그의 눈 아래 다크서클, 미소는 억지로 짜는 것 같았다. 회사 미팅에서 그는 나를 소개했다. 내 오른팔, 박준호. 직원들이 박수쳤지만 나는 그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했다. 오른팔. 내가 내 팔을 잘랐지? 나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태민의 아버지, 자살한 그 노인. 빚더미에 태민은 보험금을 노렸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나를 만난 거다. 대학 동아리에서 그는 나를 스카우트했다. 준호야, 내 재능이 필요해, 재능? 그는 내 재능을 빨아먹었다. 내 코드를 그의 이름으로 팔았고 특허는 그의 것이 됐다. 이제 그 특허를 되찾아야 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이태민의 특허, 유출 증거가 있어요. 법정 소송이 시작됐다. 태민은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준호야, 내가 아니야.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태민아, 나도 모르겠어.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거지? 소송은 그의 이미지를 망쳤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CEO 이태민,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제 친구 박준호가 증언해줄 겁니다. 유나는 무대에 섰다. 태민 형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내 증언 속에 숨긴 힌트. 과거 코드가 비슷하네요. 기자들이 눈치챘다. 기사가 터졌다. 서연은 떠났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너 같은 놈 곁에 있을 수 없어. 태민은 무너졌다. 그는 나를 찾아와 울었다. 준호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형, 버텨. 내가 있잖아. 속으로는 내가 내게 한 짓의 10분의 1이야. 민준이는 이제 태민의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노리지 않았다. 대신 태민의 양육권을 위협했다. 익명 제보. 이태민, 아동학대 의혹 거짓이었지만 그의 과거 불륜 사진을 첨부했다. 복지국이 조사 들어갔다. 태민은 미쳤다. 누가? 이 새끼가. 그는 나를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포기했다. 내 삶도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박준호가 아니었다. 밤에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다크웹에서 동지들을 모았다. 이태민을 무너뜨려라. 그들은 돈을 주고 따라왔다. 해커, 사설탐정, 심지어 전직 경찰. 우리는 그의 모든 걸 노렸다. 한 번은 태민의 차에 GPS를 달았다. 그는 서연의 집으로 갔다. 애원하는 모습. 제발, 민준이 데려와. 나는 녹화했다. 유튜브에 업로드, 익명. 조회수가 폭발했다. CEO의 비참한 모습, 그의 주가는 더 떨어졌다. 파산 직전.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반격했다. 내 은행 계좌를 동결하려 했다. 준호야, 내가 배신자라면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미팅에서 그는 녹음기를 켰다. 내가 불을 질렀지? 가족을 죽인 게 너야. 미친 소리. 나는 웃었다. 형,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증거를 제시했다. 가짜 CCTV,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나보다 교활했다. 나는 도망쳤다. 지하철로 강남을 벗어났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양날의 검, 나도 상처받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용서해. 아니, 용서는 약함이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태민의 약점, 그의 건강. 나는 그의 음식에 천천히 독을 탔다. 아니, 약이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것. 그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장애 의사가 말했다. 나는 병실에서 그를 봤다. 창백한 얼굴. 준호야. 도와줘. 물론, 형.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단풍이 물들 때 태민의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떠났고 빌딩은 텅 비었다. 그는 작은 사무실로 쫓겨났다. 준호야, 내가 마지막 희망이야.
그는 나를 끌어들였다. 새 프로젝트, 마지막 도박. 나는 코드를 썼다. 하지만 백도어의 바이러스를 심었다. 런칭날 시스템이 다운됐다. 클라이언트들이 분노했다. 이태민, 사기꾼. 태민은 나를 직면했다. 너였어. 그의 눈에 사리가 서렸다. 나는 부정했다. 형, 증거가 없어. 그는 총을 꺼냈다. 사무실 서랍에서. 내 가족을 죽인 게 나라고? 그럼 증명해봐.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문 밖, 내 동지들. 경찰이 도착했다. 익명 제보. 이태민, 총기 소지. 그는 체포됐다. 혐의는 많았다. 방화, 사기, 협박. 하지만 그는 빠져나왔다. 돈으로. 변호사가 나섰다. 증거 부족. 그는 자유였다. 하지만 상처받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밤, 내 아파트. 준호야, 왜? 내가 왜 내 가족을 그는 고백했다. 눈물로. 빚 때문이었어. 내 코드가 성공하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후회해. 후회. 웃기지도 않았다. 엄마가 불타 죽을 때 후회했어. 나는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살려줘. 민준이를 위해 아이. 그 이름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그를 쫓아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 이제 그의 최후. 나는 서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당신 남편이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녀는 믿지 않았다. 증거. 나는 USB를 줬다. 모든 것.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 새끼. 그녀는 협력했다. 민준이를 데리고 떠났다. 태민에게 편지. 끝이야. 태민은 미쳤다. 그는 나를 쫓았다. 거리에서 칼을 들고. 죽여버릴 거야.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피했다. 경찰이 왔다. 다시 체포. 이번엔 진짜. 재판이 시작됐다. 증인들, 내 동지들. 태민은 무너졌다. 준호. 배신자. 재판 중 트위스트. 태민의 변호사가 말했다. 박준호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그는 불을 지른 진짜 범인. 증거? 내 짐은 가짜. 나는 충격받았다.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누가 진실일까? 나는 증언대에 섰다. 태민이가 한 짓입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서연이 증언했다. 그는 괴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동정. 태민은 울었다. 준호야, 미안해. 사랑했어. 형제처럼. 사랑. 그 단어가 날 찔렀다. 재판은 혼란.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일부는 태민을, 일부는 나를. 겨울이 다시 왔다. 재판은 길어졌다. 서울의 눈보라 속 법정은 전쟁터였다. 태민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는 피해자입니다. 박준호의 복수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증거가 쌓였다. 내 해킹 기록, 다크웹 접속. 나는 범죄자였다. 태민은 희생자처럼 보였다. 그는 내 친구를 잃었어요. 가족을 잃은 고통을. 나는 반박했다. 그의 불이 내 가족을 앗아갔어요. 하지만 배심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너도 범죄자잖아. 번론은 복수의 악순환시라고 썼다. 나는 같았다. 정신적으로. 밤에 간방 같은 내 방에서 나는 후회했다. 이게 복수인가? 나도 괴물이 됐어. 태민은 석방됐다. 증거 부족.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서연과 민준이는 사라졌다. 캐나다로. 그는 혼자였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마지막 만남. 공원 벤치. 준호야, 끝내자. 너도 지쳤을 거야. 그의 손에 권총. 함께 가자. 나는 놀라지 않았다. 형, 그게 내 방식이야. 그는 총을 겨눴다. 내가 시작했어. 바람이 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를 생각해. 지은이를. 그의 손이 떨렸다.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 경찰 사이렌. 내 제보. 그는 다시 잡혔다. 이번엔 자백. 내가 불을 질렀어. 재판 재개. 그는 모든 걸 토했다. 배신, 살인, 사기. 준호를 미워했어. 질투했어. 법정은 충격. 하지만 그는 말했다. 준호도 나를 죽이려 했어? 우리는 같아. 배심원들은 동의했다. 둘 다 유죄. 판결, 태민, 무기징역. 나. 공모 혐의로 10년. 나는 감옥으로 갔다. 철창 너머 태민을 봤다. 그의 미소. 이게 끝이야, 준호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감옥에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책을 썼다. 배신의 대가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논쟁했다. 준호가 영웅인가, 악당인가, 태민은 소송 걸었다. 하지만 실패. 그의 이름은 더럽혀졌다. 서연이 편지 보냈다. 민준이가 내 책 읽었어요. 삼촌, 용서해. 눈물이 났다. 복수는 비극이었다. 하지만 정의. 어쩌면. 감옥 생활은 고통이었다. 매일 철조망 너머 서울을 봤다. 번쩍이는 불빛들. 내일은 동료 수감자들이 물었다. 왜 그랬어? 나는 말했다. 복수 때문에. 그들은 웃었다. 우린 다 그래? 하지만 후회해. 태민은 죽었다. 자살. 감방에서 밧줄로.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울었다. 승리. 아니, 공허. 그의 편지. 준호야, 미안.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그는 나를 용서했다. 나도 그를. 가석방됐다. 5년 후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변했다. 내 책은 영화화됐다. 드라마. 배신의 대가. 시청률 폭발.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인터뷰에서 복수는 잘못됐어요. 용서가 답.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 없었다. 서연을 만났다. 민준이, 이제 10살. 삼촌, 그는 안겼다.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 외곽, 작은 집. 나는 작가. 그녀는 PD. 태민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영화 촬영 중 태민의 비밀 일기 발견. 그는 내 아버지를 죽였다.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 그의 작품. 준호의 유산을 빼앗아야 해. 모든 게 연결됐다. 내 복수는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 사람들은 논쟁했다. 준호는 정의로운 복수자. 아니면 또 다른 태민. 나는 웃었다. 둘 다. 최종장, 봄, 벚꽃 피는 서울.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그곳, 시작된 곳. 바람이 불었다. 민준이와 서연, 그들 곁에. 아빠, 왜 울어? 민준이가 물었다. 기쁨이야. 태민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유산, 회사, 나는 인수했다. 직원들을 살렸다. 새 출발. 하지만 밤에 악몽. 그의 얼굴. 우린 같아. 서연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준호야, 사랑해. 그녀의 말, 나는 믿었다. 이번엔 진짜. 임신 소식. 우리 아이, 이름. 지은. 동생의 이름. 운명의 순환.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 복수는 정당한가? 나는 답했다. 아니. 하지만 때론 필요해. 끝, 아니, 시작. 배신의 대가, 용서의 시작.